쉽게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덕티비티에 관련된 알람을 보실 건데, 컨덕티비티에 관련된 알람은 이 445번 알람이 주로 13페이지에 발생하는 알람이고, 블랙박스를 보셨을 때 445 알람을 발생하게 되면 주로 봐야 하는 것은 컨덕티비티 밸류의 값이고 플러시드 펌프의 프리퀀시 값입니다. 이 445번 알람 발생한 케이스는 1700, 500, 1677, 500, 1700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이 포인트 컨덕티비티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 445번 알람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값이 우리가 하이 포인트 테스트의 기준값보다 차이가 나면서 445 알람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45번 컨덕티비티 셀 서비스 매뉴얼을 보시면 플러시드 펌프의 문제라든지 셀의 문제라든지 튜브의 문제라든지 I2C 보드 아니면 하이드롤릭 프로텍티브 슬레이 보드의 문제인데, 가장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컨덕티비티 셀과 I2C 보드가 가장 흔한 케이스이고, 실제로 이 파라미터를 보셨을 때 컨덕티비티 셀 자체를 쭉 보시면 하이 포인트 테스트 때 항상 프로텍티브 셀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프로텍티브 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플루이드 테스트상의 셀의 자체의 순서가 B와 SEL 그리고 A와 P, D 순으로 장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컨덕티비티 파라미터의 밸류 값을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D셀도 이미 1700을 잡고 있고 A 자체도 1700을 잡고 있는데 P 자체는 1670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P 자체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덕티비티 셀 테스트를 하고 파라미터를 보고 P셀을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교체를 했는데, 실제로는 P셀의 문제가 아니었고 A셀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I2C 보드에서 다 P셀과 A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파라미터를 봤었을 때 밸류 값이 낮은 것을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맞지만, 그것부터 수리를 하고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거를 수리했을 때도 해결이 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다른 셀의 문제가 있고, 주로 P셀의 문제가 아닌 경우는 A셀의 문제가 많고, B와 SEL 셀 같은 경우에는 B셀의 문제가 많은 케이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빈도수만 얘기했을 때가 그렇고, 실제로 SEL 값이 안 좋아서 SEL이 문제인 경우도 있으니 파라미터 블랙박스 값도 보시고 캘리브레이션 모드에 있는 컨덕티비티 테스트도 꼭 활용을 하셔서 장비를 수리하시면은 445번 알람 같은 경우도 쉽게 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덕티비티 셀 자체도 블랙박스를 분석하실 수 있게 헬퍼 파일에 컨덕티비티라는 파라미터를 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페이지에서 이 셋업 테스트 뿐만이 아니고 디스인펙션의 페이지라든지 리키지 테스트라든지 모든 그 파라미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보고 싶은 파라미터가 있으시면 그 헬퍼 파일을 이용해서 장비를 분석하시면 필드에서 현장에서 수리를 하실 때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컨덕티비티의 밸류의 문제가 가장 많고, B셀을 B와 SESL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B셀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하고, 마지막에는 D셀의 문제인 경우도 있었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설명드렸던 62번 알람인데, 셋업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이 플로우가 15페이지 때 800ml 범인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서 이 컨덕티비티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 컨덕티비티가 흔들리게 되면서 62번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62번 알람이 발생했을 때는 이 아론 레귤레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를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하고, 레귤레이터의 문제인 이유는 플로우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서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서 컨덕티비티 밸류 값까지 같이 흔들리게 되면서 62번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서비스 매뉴얼에 62번 알람이 발생한 걸 원인을 보셨으면
보통은 셀에 대한 문제라든지 I2C 보드에 대한 문제라든지 컨덕티비티에 관련된 부품의 문제라고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레귤레이터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알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62번 알람이 어떤 상황에서 계속 뜨게 되는 케이스는 컨덕티비티 셀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론 레귤레이터의 문제인 경우는 15페이지의 플로우를 올릴 때 컨덕티비티 값이 흔들렸다가 16페이지의 플로우가 500으로 다시 낮춰질 때 플로우 값이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62번이 없어집니다. 그런 현상인 경우에는 물의 영향력 때문에 컨덕티비티 밸류 값이 흔들려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이니 이 레귤레이터를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알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64번 알람 이제 세이프티 스테이트 액티베이트 뜨면 제너럴 알람이라고 해서 장비를 반드시 끌 수밖에 없는 알람입니다. 서비스 매뉴얼에 다양한 원인들이 다 나와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케이스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우리가 모두 필드에서 일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제가 여태껏 일을 했을 때 수리했던 케이스들을 모아봤는데 이제 디스인펙션 당시에 64번 인콜렉트 파워 서플라이라는 알람이 띄워졌고 그런 경우에 밸브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EV1S 밸브가 문제이고 EVP 밸브에 리크가 생기면서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물이 떨어지게 됐을 때 PD 센서에 데미지를 주면서 PD 센서 자체가 고장이 나서 이 인콜렉터 파워 서플라이 알람을 띄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장비를 수리하러 갔을 때 밸브 리크는 확인하였는데 그래서 인콜렉터 파워 서플라이가 밸브 때문에 생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PD 센서 자체가 문제라서 인콜렉터 파워 서플라이를 띄우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비가 켜지고 시스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면 이런 케이스에서 PD 센서가 문제가 되어서 이 64번 알람 띄우면 시스템 데이터를 보시면 프레셔 센서 값이 하이드로릭과 프로텍트 값이 이상한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사실 조금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1 기어 펌프 보드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었고 이게 반드시 P1 펌프 기어 펌프에 있는 보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어 펌프 보드 자체는 PC랑 P1, P2, P5 모두 호환이 가능한 부품이고 PC 자체의 기어 펌프 보드가 고장이 나도 인콜렉터 파워 서플라이 알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서 마더보드에서 각각의 펌프에 어떤 마더보드가 커넥터가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더보드를 뽑아서 이것이 문제인지를 인지하고 교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발생하는 셋업 테스트 때 이터널 워터 리크 알람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웹 센서에 물이 가득 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발카토 혼대에서 리크가 된다든지 인넷 호스에서 라인이 된다든지 백필터의 리크라든지 밸브나 리지드 커넥터나 파트 자체에 리크가 생겨서 물이 새서 알람을 띄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64 워터 서플라이 이 알람이 발생했다고 하면 워터리크 알람이 발생했다고 전화가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언제 이제 알람이 발생했냐고 여쭤보고 뭐 린스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형 바이카트 홀더에 리크가 많아서 신형 바이카트 홀더에서 리크가 물이 새게 되면 밑에 있는 나사 구멍을 통해서 내부 리크로 물이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워터 리크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뭐 바이카트 홀더 리크를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바이카트 홀더 리크 자체 밑에 실렉트 카트 홀더 암에 물이 고여 있으면 보통 바이카트 홀더가 리크가 생겨서 인터널 워터 리크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넷 호스 라인 자체에서 클램프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 느슨해져서 물이 새서 장비 내부로 누수가 생기면서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백필터 자체에서 누수가 생겨서 기기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요즘에는 신형 밸브들이 누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도 장비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지드 커넥터를 사용하다 보면 느슨해져서 리크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플러시드 펌프나 아니면 기어 펌프라든지 아니면 파트 자체의 다른 부분에서 레귤레이터에서 물이 샌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제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 당시에 하이드롤릭 플로우 패스 아웃 오버다라는 64번 알람이 띄워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컨덕티비티 셀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린스나 이런 걸 동작을 할 때는 컨덕티비티 값이 보통 한 자리 숫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셀 값이 뭐 300대라든지 200대라든지 잘못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알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P셀이나 다른 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경험했던 셀의 값은 P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마이크로 필터가 플러시드 펌프 밑과 반대쪽에 있는 마이크로 필터가 막혀 있는 경우에 이 알람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 P2 펌프의 기어 펌프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540번과 665번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264번 알람 발생시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장비가 켜지지 않거나 장비가 삐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에도 64번 알람인데, 플로미터 보드 자체가 좋지 않아서 장비가 부팅이 안 된다든지 기어 펌프 보드가 이제 문제여서 부팅이 되지 않아서 장비가 수리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오토 프라이밍 페일이라는 64번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에어버블 디텍터나 블러드 센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오토 프라이밍 페일이라는 알람을 띄우는 케이스가 있었고, 64번 투석 중에 EVDS1 to EV2 인터널 워터 리크라는 알람을 띄우게 되는데, 이거의 원인은 실질적으로는 이 밸브의 문제라기보다는 506번 알람이 발생을 하면서 이 506번 알람을 두 번 리셋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알람을 64번 알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투석 중에 64번 알람 이 알람이 떴다라고 말씀하시면 블랙박스를 보시게 되면 506번 알람이 아마 대부분 떠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플로미터 보드나 아니면 밸브 자체의 문제라고 의심을 하고 장비를 수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어 장비에 있는 T1 테스트 부저 앤 스피커 페일은 두 개 다 실패를 했을 때 64번 알람 띄우게 되는데, 노멀하게는 부저와 스피커에 문제가 있지만 프로텍티브 보드에서 인식 자체가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밍 때 플로우 컨트롤 컨그레시 체크 페일이라는 알람 64번 떴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플로미터 보드가 문제가 되어서 64번 알람을 띄우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64번 알람을 발생한 거를 수리하셨을 텐데, 이런 케이스들이 저도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64번 알람도 공유를 해주시면 이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진짜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수리했는지를 공유하면 되게 좋은 효율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메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뭐 매년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기마다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인터널 워터 리크가 있다든지 이 밸브 자체에 리크가 생겨서 여기 PD 센서에 문제가 주면서 64번 알람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 플러시드 펌프 자체에 정말 리크가 생겨서 물이 인터널 워터 리크 알람 발생시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수리를 많이 하는 665 알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 665번 알람은 보통 소독 중에 가장 발생하고 소독 중에 자주 발생을 하면서, 이 원인은 결론적으로는 플로우의 흐름이 원활치 않는 경우라든지 온도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서비스 매뉴얼을 보시면은 바이카트와 실렉트 카트 홀더 암을 체크해 보라든지
에바클린도어를 체크해 보라든지 클린카트 자체가 제대로 삽입이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고 기본적으로 그 외에는 울트라 필터의 문제라든지 피온 펌프의 문제나 PFS 센서가 문제라든지 P2 펌프가 문제이거나 R2의 레귤레이터가 문제이거나 R1의 레귤레이터가 문제이거나 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수리하러 가실 때 먼저 우리 오퍼레이터 프로블럼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값을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시스템 데이터를 체크를 하면서 블랙박스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서 장비를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케이스들을 좀 보시면 이 린스 7페이지 Flushing EVPA without passing through the ultra filter라는 페이지인데, 이 7페이지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EVPA 밸브와 PB 밸브가 ON과 OFF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밸브가 ON이고 프라임 1 밸브가 OFF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케이스 첫 번째는 이 250 마이크로 필터나 이 50 마이크로 필터가 막혀서 플로우가 흐르지 않으면서 이 665 알람을 발생시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카트 홀더 리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형 발카트 홀더는 오링이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오링이 이탈이 조금이라도 되었을 때 린스 중에 이렇게 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이 새게 되면 665 알람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카트 홀더 리크로 인해서 여기 실렉트 카트 홀더 암 위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나사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인터널 리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플루이드 패스상에 뭐가 리크가 있어서 생긴 경우가 아니고 이 발카트 홀더 리크가 물이 새서 그런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가 굳이 장비를 내부를 열지 않아도 수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EV 프라임 밸브도 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어서 665 알람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이 2A 밸브, 신형 밸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되면 여기에 기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포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 2A 밸브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이 지금 새지 않더라도 이후에 셀 확률이 되게 높고,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7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마이크로 필터가 블락된다든지 발카트 홀더 리크가 된다든지 아니면 EV 프라임 밸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에파클린도어 포트에 아까 보셨다시피 페이션트 커넥터에 있는 흰색 커넥터가 끼워져 있어도 665 알람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 우리가 선생님들과 통화를 할 때는 발카트 홀더라든지 에바클린도어 포트라든지 그런 외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과의 소통 속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장비를 수리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린싱 7페이지 다음인 8페이지인데 플러싱 EVPA 밸브 페이지이고, 보시면은 PB 밸브는 오프가 되고 PA 밸브는 ON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도 PA 밸브가 ON 상태로 이제 동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커넥터 자체가 삭아서 이 밸브에 동작이 되지가 않는 케이스가 생기고, 플러시드 펌프에서 새게 되면서 여기가 삭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커넥터를 살리던지 해서 하셔서 EVPA 밸브가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 플러싱 EV D1 라인이라는 페이지에서 밸브의 동작 유무를 보셨을 때는 PB가 오프고 EVA 밸브도 오프인 거 볼 수가 있고, 9페이지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백필터의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린스 12페이지에도 백필터의 문제라든지 EV DS1, DS2, EV2 밸브가 문제인 경우가 665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이 11페이지에서 주로 보셔야 하는 부분들의 모드는 이 PFS ESP in 블라인드 모드라는 압력 값을 보셔야 합니다. 이 블라인드 모드에서의 PFS 값을 보셔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시스템 데이터가 충분한 PFS 압력 값을 우리가 기기에서 인지를 해서
린싱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 소독 시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되고 그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11페이지에서 EVDS2 밸브가 문제로 인해서 665원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이전에 린싱 중에 138번인 울트라 필터 TMP 하이 알람도 발생을 하였고 이 증상으로는 이 이물질로 인해서 완전히 개방시켜주지 못해서 알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체 전과 이제 교체 후에 PFS, PI 값을 보았는데 교체 전에는 PFS와 PI 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테스트 페이지에서 인위적으로 완전히 ON을 시켜보았더니 올바른 압력값으로 테스트가 패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EVDS2 밸브의 문제라는 걸 인지하면서 DS2 밸브를 교체하고 DS2 밸브를 분해해보니 상태가 이런 식으로 코일이랑 플랜저 부분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도 665원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클린카트 C는 넘어가지만 린스 때만 넘어가지 않는데 그 원인은 피온 펌프의 헤드 자체가 문제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플로우의 흐름이 원활을 해야 하고 물의 공급량이 충분해야 이 린스와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이 665번 알람으로 통합되어서 알람이 발생할 수 있고 665번 알람 리셋을 3번 누르게 되면 662번 알람이 발생을 하고 시스템 데이터 4페이지에 있는 POEM이 20이 되면서 알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662번 알람을 넘긴 이후에 665번 알람을 또 해결을 해야 해서 그런 케이스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수리하실 때 시스템 데이터 언제 발생을 했고 왜 그렇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수리를 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린싱 12페이지인데 이 12페이지와 11페이지의 특징은 이 피온 펌프가 플로우가 되게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플로우가 거의 800에 가깝게 사용하게 되는데 11, 12페이지에서 백필터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있었고 레드 달라이스의 튜브가 꺾여 있고 그래서 물의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665번 알람을 발생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가 800으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단계인데 12단계는 A, B, C 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12C 단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와 우리 서비스 매뉴얼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셨을 때 EVW1이 오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12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EVW1이 12AB에서는 온 상태가 되어 있는데 12C 단계에서는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EVW1 자체가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걸 볼 수 있고 이 단계는 12의 C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C 단계에서 이 압력값이 이 PI와 PFS의 압력값이 뭐 200대라든지 PFS를 이렇게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압력값이 700과 400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I와 PFS 압력값만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하였고 플루이드 패스를 확인하였을 때 PFS와 PI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뒷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했고 실제로 피어 센서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피어 센서 전부터 PID라고 생각을 하였고 뭐 필터가 막혔다든지 밸브의 동작이 이상하다든지 이때는 소독 단계이기 때문에 다이얼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이얼라이저의 튜브가 이상하다든지를 의심했습니다. 밸브 자체의 동작 유무에 문제 없었고 F2인 메인 플로이 250 마이크로 필터에 문제도 없었으며 다이얼라이저의 튜브 자체의 피메일 커넥터도 문제가 없어서 내부를 열어봤더니 여기 있는 레드 다이얼라이저의 튜브 라인이 오래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꺾여 있었습니다. 꺾여 있어서 PFS와 PI의 압력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665번 알람을 발생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올바르게 얘를 새로 잘라주면서 다시 새 걸로 교체를 해주면서 장비를 다시 수리를 할 수 있었고, 레드 달렛의 튜브 쪽이 이제 꺾여 있으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10페이지에서 그리고 14페이지에서 알람을 주로 발생시키는데, 주로 알람을 또 발생시키는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서는 시스템 데이터의 PFS의 압력값이 450이나 420, 450 이상 되어야 하는데 블라인드 모드가 520입니다. 520이므로 델타 PFS 값은 마이너스 80보다 커야지 알람이 걸리지가 않게 되고, 그 많은 PFS의 압력값이 450 이상이 되어야만 24페이지가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원인은 PC펌프가 문제인 경우도 있었고, 이 피온펌프 헤드가 좋지 않아서 알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고, R1R2 레귤레이터 자체가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서 압력값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경우를 생겨서 알람을 발생시키는 케이스가 있어서 14페이지에는 PFS 압력값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클린카트 C일 때도 665번 알람 발생시키는 케이스가 있는데, 페이지 51페이지에서 템퍼러처 리커버리 테스트라는데, 이때 51페이지에서 온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계속 반복돼서 테스트를 계속하게 되면서 665 알람 발생하는데, 첫날에 말씀드렸다시피 R1의 레귤레이터는 물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 레귤레이터의 물의 양이 충분치 않으면 이 플루이드 패스상의 클린카트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지 못하면서 665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665번 서비스 매뉴얼에 있듯이 피온 펌프, 피트 펌프, 뭐 R1R2 레귤레이터라든지, 그리고 그것 외에도 파티클이라든지 다양한 원인들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할 것은 플로우의 흐름이 원활해야 소독이 진행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물의 공급량이 가장 충분하게 만든 상태에서 장비들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540번 알람과 665 알람이 같이 발생했는데, 소독 중에 P2 펌프가 동작하지 않아서 발생하였고, 뭐 A 메일이나 P메일 커넥터 자체가 누수가 생기거나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서 540과 665 알람을 같이 발생시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665 알람이 지속적으로 실패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662번 알람 발생한다고 했는데, 662번 알람은 보통 클린카트 C와 로우 페라세틱 소독으로 넘길 수가 있고, 좀 다른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을 때 662번 알람이 발생하고 로우 페라세틱이나 알람을 넣은 그 소독을 넣었는데 올바르게 소독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62번 알람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블랙박스를 보시면 이 소독이 진행될 때 컨덕티비티의 값이 전도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도도 자체는 낮아서 이 소독 자체는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0 값을 가지게 되면서 컴플리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62번 알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컨덕티비티 A셀을 교체해 주어야 662번 알람이 패스가 되고 다시 662번 알람이 재발생되지 않습니다. 뭐 A셀의 문제인 경우를 시스템 데이터로 가져오게 된 거고, 그 외에 D셀인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를 보시고 컨덕티비티 값이 어떤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20번 알람 우리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사실은 320번 알람은 캐리어 보드의 인스트럭션 시트를 보시면은 320번을 유발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CF 메모리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투닥 중에 320번이 뜬 알람 케이스인데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캐리어 보드를 교체하였고,
그랬더니 장비 수리가 이제 그 이후에는 320번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장비 자체가 오토 스타트가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레드 알람이 뜨고 블랙박스를 분석하였더니 320번이 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캐리어 보드나 펜티엄 보드나 CF 메모리 문제가 아니고 키보드 인터페이스 보드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20번 알람 발생했을 때 이 세 개의 원인이 아니고 백업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키보드 인터페이스 보드인지는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레드 알람이라는 게 이제 머신이 자동으로 오토 스타트가 되는 증상이었고, 우리가 병원에서 있지 않고 선생님들도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계시지 않았는데 장비가 자동으로 껐다 켜졌다라고 그런 네, 알겠습니다. 베이스보드라는 문제를 찾아냈었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 전에 블랙박스도 보고 다른 것들도 해보면서 마지막에 찾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7번 이제 말펑션이 뜨면 보통 물이 새서 그런 줄 아는데, 만약에 시스템 데이터 사진을 선생님들께 찍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이 비너스 펌프 스피드 에러와 이 537번 알람이 같이 뜨는 경우는 대부분 레벨 여기 보시면은 워터리크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 이 레벨 디텍터 밑에 부분에 있는 커넥터가 이렇게 끊어져서, 아니면 레벨 디텍터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알람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벨 디텍터의 문제거나 레벨 디텍터의 커넥터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끊어져서 사용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살려야지 이 알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신호선을 반드시 레벨 디텍터 핀에 맞춰서 장착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갈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이 있는데 이 각각 핀 넘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핀 넘버를 잘못 마음대로 끼시면은 이 알람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각에 맞는 핀을 올바르게 장착을 해주셔서 연결하셔서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케이스에는 뭐 452번 알람이라든지 510번, 515, 16 이런 알람들이 주로 있는데, 퓨어 펌프와 PD 센서, 드레인 라인이라든지 힛 익스체인저의 문제라든지 EV 드레인 밸브가 고장이 내서 452번 알람 발생시킬 수가 있고, 510번 알람은 EV R1과 EV-W2 바이카트 홀더나 50마이크로 필터가 막혔다든지 PB 밸브나 프라임 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셀라인백 not connected라는 알람 프라임 때 뜨게 되는데 에어버블 디텍터인 경우가 있었고, 516번도 블러드 슬레이 보드라든지 블러드 센서나 VP, AP 센서라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클램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69, 370 같은 컨센트레이트 에러는 보통 껐다 키면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EV-D1 밸브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플로우와 PA 에러 값이 이상해지면서 이 알람들을 띄우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이즈는 이제 무슨 소리가 난다, 기기를 사용하는데 굉음이 난다든지 하는 게 모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파워팬의 문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케미컬 디스인펙션 탱크가 오버플러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소독액을 석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액 탱크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컴플레인을 받게 됐을 때는 제대로 석션이 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펌프가 동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EVD 밸브가 제대로 온이 되지 않는다든지 R1 밸브에 의해서 다시 역류가 되어서 오버플러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바이카트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바이카트리지를 셋업 테스트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퍼암으로 오버플로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I2 레귤레이터가 문제가 되어서 오버플로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ACD 오버플로우도 있는데 ACD 오버플로우가 되는 경우는 보통 PA 펌프가 문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티스트 비주얼 플러스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제 휴식하시고 다음
세션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피지오 플러스 트러블 슈팅은 이제 우리가 경험한 케이스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경험한 것과 공유 받은 것들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하이드롤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이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롤 페이지 14페이지가 추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페이지에서 676번 T1 테스트 OWB PRV12 테스트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이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는 OWB PRV12라는 체크 밸브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 이 PO 센서를 기준으로 압력 강화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에는 676번 알람이 발생을 하였고 14페이지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직접 보시면 이제 시스템 데이터를 보셨을 때 PI의 센서 값이 이 노멀한 상태에서는 PI의 센서 압력 값이 80에서 100 정도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PI 센서의 자체에는 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676번 알람을 띄웠을 때 시스템 데이터를 보니 이 PI 센서 압력 값이 180까지 올라가면서 676번 알람을 발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보셨을 때는 얘가 이제 노멀한 데이터인데 PI, PO, PFS, PD 값을 보시면 PI 압력 값이 80에서 1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PO, PFS, P 드레인 값이 180에서 200 사이의 압력 값을 쭉 유지시켜야 14페이지가 통과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밸브가 EV2 밸브가 오프가 되면서 이 장비들이 시스템 데이터 프레셔 센서 값이 PO 센서와 PD 센서가 빠졌습니다. 거의 80에서 80대까지로 빠졌어요. 압력이. 이 14페이지에서는 그 압력 값들을 유지시키면서 테스트를 패스시키는 게 정상인데 이 밸브들의 서브페이지 동작 유무에 따라서 유지시키면서 테스트하는 것이 이 PO와 P 드레인 압력값이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76번 알람을 발생시키게 되었고 실제로 장비의 부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았더니 PI 센서 값이 흔들리는 것은 EV-BP3 밸브의 멤브레인 안에 이렇게 흰 색깔 이물질이 있어서 PI 센서 값이 흔들리게 되었었고 PO와 P 드레인 압력 센서 값이 빠지는 경우는 이 EV 드레인 밸브에 있는 이 멤브레인 안에 있는 이 파티클이 생기면서 파티클로 인해서 이 드레인 밸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면서 압력 센서의 압력값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676번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고 이외에도 EVBP EXC 밸브가 문제가 되면서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에서만 발생하는 알람이고 보통 14페이지에서 이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320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고 투석 중에 320번이 떴을 때 패스트 리커버리를 해서 알람이 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투석을 하지만 이후 세션에도 계속 트리트먼트 때 발생을 하게 되면 보드라를 교체를 해준다든지 각각 어떤 부분이 고장난지를 체크해 보시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보드가 문제였고 캐리어 보드를 교체해서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19번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319번 알람은 AV와 싱글 리드 프레셔의 오프셋 값에 문제가 있어서 319번 알람 발생시키는데 그 당시의 시스템 데이터를 보시면 프로텍티브 값이 15, 16, 17로 오프셋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서 이 알람을 발생시켰고 이 경우에는 이 압력 센서를 보정을 시키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을 하시면서 점점 다시 틀어져서 똑같은 알람을 발생시키게 됐고
마지막에는 결국 프로텍티브 보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 보드를 교체한 이후에 장비를 수리한 케이스입니다. 569번 청색 농축액 커넥터 확인 오류라는 알람이 뜨는데, 이 같은 경우에 시스템 데이터를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SWB와 B2의 하이드롤릭과 프로텍티브 값의 차이가 나면서 알람이 발생이 되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롤릭 보드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셋업 테스트가 진행을 되지 않는 것과 444번 템퍼러처 알람이 같이 발생된 케이스인데, 이 알람이 발생했을 때 셋업 테스트를 할 때 퍼센테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알람도 없이 90%까지 진행이 되었고, A와 B 약물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까지 넘어갔고, 껐다 켜서 30%까지 또 넘어갔지만 결국 멈추게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비 자체의 캐리어 보드라든지 장비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캐리어 보드와 펜티엄 보드 이제 옆에 있는 장비랑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캐리어 보드 쪽, 펜티엄 보드 쪽을 교체를 했더니 제대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캐리어 보드나 펜티엄 보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품을 가져와서 다시 수리를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캐리어 보드의 문제여서 캐리어 보드를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또 444번 알람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템퍼러처를 보았더니 너무 값이 낮게 측정을 하고 있었고, 템퍼러처가, 그래서 실제로 TP 센서의 문제인지 히터의 문제인지를 부품을 이제 테스트하고 체크해 가면서 수리를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버 템퍼러처 보드의 문제였고, 이 같은 케이스는 결국에는 셋업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는 케이스랑 444번 알람이 같이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캐리어 보드와 오버 템퍼러처 보드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의 클린카트 C 소독을 사용하는 병원인데, 클린카트 C C를 쓸 때마다 67번 알람이 발생하게 되고, 67번 알람이 발생했을 때 포EM이 계속 스택이 쌓이게 되면서 20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EM 20이 되면 662번 알람이 발생하게 되고, 662번 알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클린카트 소독을 다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클린카트 소독을 넣어주시면 해결된 이후에 다시 또 다음 소독 때 67번 알람이 발생해서 계속 스택이 쌓이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증상을 주는 장비였는데, 실제로 장비를 내부를 열어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 히터의 문제였고, 히터가 이 부분이 깨져 있었으며, 이 히터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67번 알람도 발생하지 않았고 스택이 쌓이지도 않고 올바르게 소독이 진행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19번 알람을 발생한 케이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밍 때 519번 알람이 발생을 했고, 아테리얼이나 비너스 압력 값을 측정을 해서 봤었을 때 아테리얼 프레셔 센서 값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0대로 가깝게 이제 압력 값을 잡으면서 이 519번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는 아테리얼 프레셔 압력 값이 프라이밍 때 많은 음압이 형성을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7, 80 이상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300 이상이라든지 각 장비에 맞는 음압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 음압을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0에 가깝게 떨어져서 알람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아테리어 프레셔 센서나 뭐 비너스 프레셔 센서, 아테리어 비너스 클램프라든지 뭐 PIB 보드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서 플루이드 패스상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장비를 열었더니, 이 레드 에바 클린 도어 포트로 드레인으로 물이 버려지게 되는 게 프라이밍 단계인데, 이 OWWHO3라고 이 PS 펌프 밑에 있는 1A 체크 밸브가 이제 막혀 있어서 이 아테리얼 프레셔가 제대로 아테리얼 프레셔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519번 알람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A 체크 밸브가 문제였고, 다른 케이스로는 이 울트라 클램프가 프라이밍 때 문제가 되어서 519번 알람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밍을 하실 때 체크해야 할 부분들은
아테리얼 비너스 프레셔 센서과 클램프, 그리고 플루이드 라인에서는 체크 밸브와 퓨 펌프 등등을 체크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로드 페일이라는 알람인데 실제로 장비에서는 스위치 센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비너스 클램프 라인이 스위치에 존재하는지, 아테리얼 클램프 라인이 존재하는지, 에어 디텍터 라인이 존재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프리퍼레이션이 시작할 때 세 가지 스위치의 상태를 저장을 하고 카세트가 장착된 다음에 프리퍼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스위치의 상태가 변한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인데 모든 스위치의 변화가 감지되어야만 프리퍼레이션이 지속이 가능하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카세트 로드 페일이 뜨게 됩니다. 정상적인 데이터를 보셨을 때는 비너스 클램프, 아테리얼 클램프라든지 라인 프레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라인을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장착되었다고 인식이 되면서 카세트 로드 페일이 발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테리얼 클램프 자체가 문제였고 아테리얼 클램프를 교체를 해주었더니 장비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클램프의 문제가 좀 많은 케이스가 저는 좀 많이 경험을 해서 클램프도 요즘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밍 때 515번 슬라임백 not connected 알람이 뜨게 되는데 이 알람을 뜨는 거 보았을 때 뭐 블러드 센서라든지 ABD라든지 기본적으로 PIB 보드나 뭐 블러드 보드라든지 그 위에 체크 밸브라든지 모든 걸 확인을 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J45번에 연결되어지는 이 갈색깔 커넥터에 핀이 빠져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515번이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 665번은 케이스를 하나 설명드리면 린스 중에 린스 7페이지 알람이 발생을 하였고 실제로 플루이드 패스 상을 봤었을 때 이 플루이드 패스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왼쪽부터 R2와 프라임 1 밸브인데 이 플루이드 패스 상에 물이 흐르게 되면 R2를 통해서 플러시드 펌프가 지나가고 프라임과 프라임 1 밸브의 동작 윤무에 의해서 플로우가 흐르게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프라임과 프라임 1은 온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임이 온이기 때문에 물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프라임 1은 오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쭉 흐르게 되면 바이카트 홀더 쪽과 실렉트 카트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발카트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린스 중에는 발카트 홀더가 닫혀있기 때문에 닫힌 상태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비를 열어서 보았을 때 프라임과 프라임 1 밸브로 물이 흘러가는 걸 보았고 이 상태에서는 공기가 에어가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EVPB 밸브 라인의 다음 단으로 PB를 지나서 물이 흐르는 경우에서는 여기서 공기를 감지를 하였고 그리고 피온 펌프 단까지 에어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플루이드 패스를 보시면 이 PB 라인 쪽으로 이게 PB 자체가 네, 여기 보시면 PB 밸브가 ON입니다. PB 밸브가 ON일 때 물이 이렇게 흐를 거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다음 단에서 에어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제 발카트 홀더 전까지는 에어가 차지 않았지만 이 발카트 홀더를 지나가면서 PB 이후로는 에어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 PB 밸브 전단에는 발카트 홀더밖에 없기 때문에 발카트 홀더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였고 실제로 육안으로는 리크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발카트 홀더 자체가 문제라고 판별을 해서 발카트 홀더를 교체를 해주었더니 이 665번 알람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에어가 어떻게 지나가면 어디 쪽으로 에어가 지나가고 그전에는 플로우가 잘 흐르고 있는지를 판별하면서 이 플루이드 패스상을 보면서 수리를 하시면은 쉽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 익스터널 리크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피메일 커넥터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 발카트 홀더에서 누수가 생기면서 이제 수리라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익스터널 리크에 이 피메일 커넥터에 누수가 생기면 투석 중에 이렇게 메일 커넥터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물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많은 양의 물을 쏟게 되는데, 이 피메일 커넥터에 보시면은 내부에 오링이 찢어져 있어서 이 오링이 찢어짐에 의해서 누수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오링을 교체해 주셔서 장비를 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카트 홀더 같은 경우에는 신형 발카트 홀더 리크가 가장 많고, 신형 발카트 홀더에서 리크가 생기는 것은 오링이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발카트 홀더 자체가 좋지 않아서 알람을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물이 새는 경우들이 있고, 물이 새는 경우에는 오링들을 교체하셔서 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다른 케이스에서는 블랙 스크린이나 부팅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보드가 문제여서 블랙 스크린을 띄우는 케이스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처음 설치할 때 인스톨레이션을 하는데 병원에서 블랙 스크린이 발생했고, 블랙 스크린이 발생했을 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보드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부팅이 되지 않았을 때 캐리어 펜티엄 보드에 연결되어져 있는 PS2 커넥터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라운드 커넥터가 하나 있는데, 걔네들의 핀이 휘어져 있어서 제대로 접촉이 되지 않아서 부팅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한 3-4대 정도 있었습니다. 장비 설치하실 때 유의하셔서 장비들을 꼭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를 경험하시면서 트러블 슈팅들을 해결하시게 되면 공유해 주시면은 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시리즈 인베스티게이션 팔로우업에 대해서 저희 부산에서 주니어 분들과 부산 대구 분들과 함께 만든 파일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PRV 부품인데, 우리가 현재로서 이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에서 500번 146번 알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500번 146번 알람을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은 이 PRV가 문제이고, 이 PRV가 픽스된 값을 가진 PRV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53페이지에서 500번 알람과 케미컬 디스인펙션 때 146번 알람 발생시키는 케이스의 원인은 PRV인데, 실제 내부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 보시면 막이 있습니다. 이 PRV는 이 온라인 플루이드에 있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고, 이 PRV를 분리시켰을 때 이 멤브레인 가운데 있는 멤브레인이 온라인 플루이드에 영향을 주고, 이 멤브레인에 리크가 생기게 되면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멤브레인 막을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많은 손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약간 힘을 주어서 휘어주면 홀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알람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펌프가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블러드 펌프에서 소음이 많이 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러드 펌프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블러드 펌프의 모터의 문제가 가장 많은데, 블러드 펌프의 모터가 내부를 열어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베어링 자체가 손상을 입으면서 노이즈를 발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개선품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선품이 들어오는 걸 한번 써보시면서 우리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트윈 액추에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막이 투명한 형태의 막이 있었다면, 현재는 이 검정색 막이 더욱 씌워져서 트윈 액추에이터가 나오게 되고, 18페이지에 466번 알람을 띄운다든지 46페이지 466번 알람을 띄운다든지, 결국에는 466번 알람을 띄우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은 이 트윈 액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윈 액추에이터는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가지의 트윈 액추에이터가 있고, 나사들을 제거하시고 라인을 제거하신 이후에 트윈 액추에이터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 자체의 막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리크가 생긴다든지, 이 막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컴프레셔에서 이제 에어를 주면서 트윈 액추에이터가 부풀어 오르면서 세트를 장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리크가 생기면서 세트를 장착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466번 알람을 띄우게 되고, 그 외에도 이 외적 이 부분들이 찝히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이 466번 알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가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데, 2A, 3A 밸브 모두 옛날 타입과는 다르게 신형 타입 자체에 리크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파트 트래커 자체는 챔버 부분이랑 아세이 부분이 다 따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리크가 멤브레인 챔버 쪽에서 발생을 하면 코일과 플랜저들이 정상인 2A 밸브나 3A 밸브들은 그 챔버 부분만 교체를 하셔서 코스트 컨섬션을 줄일 수가 있고, 올바르게 수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각각의 적절한 챔버와 밸브의 상태들을 보시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2A 밸브 형태에서는 이 신형 밸브에 이 기포가 이렇게 생기면서 리크가 생기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2A 밸브 신형 밸브에 있는 이 챔버 쪽에 이 기포가 보이시면은 이 챔버에 리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루이드 패스상에 영향을 주고 워터 리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케미컬 소독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플랜저나 코일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밸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EVP 밸브 자체에서 리크가 생겨서 이 멤브레인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서 64번 알람도 발생시킬 수 있고 PD 센서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A 밸브에는 케미컬 디스인펙션을 할 때 EVD 그레이 커넥터를 통해서 헤모클린 B를 석션하게 되는데, 석션을 해서 장비가 소독을 하게 될 때 이 소독의 자체가 멤브레인 여기 있는 밸브들을 통해서 리크가 생기면서 챔버에도 데미지를 주고 코일이나 플랜저 자체에도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EVD 밸브도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이 윗부분이 상했다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밸브들이도 리크가 생겨서 손상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에 밸브들을 체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데미지를 입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밸브들을 한 번에 한 3-4개를 교체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 위에서부터 케미컬이 새게 되면 여기 있는 R1에 데미지도 줄 수 있고 이 BAD에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며 옆에 있는 옵티컬 스위치에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1과 BAD에 데미지를 주면서 BAD에 알람 167번 알람을 띄운다든지 R1에서 리크가 생긴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면서 수리를 하실 때 한 번에 다 수리해야 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신형 밸브들에 있는 컨디션 자체가 옛날에 있는 2A, 3A 밸브보다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EVD 밸브를 통해서 케미컬을 석션을 하고 장비가 소독을 할 때 이 R1 부분들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데미지를 입고, 이렇게 리크가 생긴 밸브들은 이런 데미지를 입게 되고, BA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커버가 데미지를 입고 삭아서 BAD 커버를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167번 알람을 발생하는 블러드 리크 디텍터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발생한다든지 리키지 B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를 하러 가셨을 때 이런 데미지를 보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두 개의 밸브들과 밑에 있는 아론 레귤레이터와 BAD를 같이 교체해줘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 밸브들이 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위에서 케미컬 소독이 뭐 리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린스가 이제 소독이 액이 떨어지면서 CDF1, 2에 있는 하부 스위치, 옵티컬 스위치에 데미지를 주게 되면서 끊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하부 스위치 에러가 띄우게 되면서 결국 장비를 수리하러 가셨을 때 이 옵티컬 스위치 부분을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며, EVH2 밸브가 이제 데미지를 먹고 많은 손상을 입게 되면서 리크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 탄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챔버 쪽에서 리크가 생겨서 수리를 하게 된다면 챔버만 교체해서 수리를 하면 되지만 코일이라든지 대부분의 플런저라든지 대부분의 이 밸브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같이 교체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바이카트 홀더는 앞부분에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신형 바이카트 홀더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카트 홀더 아세이도 있지만 링넛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홀더암 자체도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린스 때 리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실제 워터 리크가 발생하는 것을 보시면 바이카트 홀더에서 리크가 생겨서 내부 리크로 유출이 되고, 이거에 대한 원인은 오링이 이탈한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링을 교체를 하셔서 이제 장비의 누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오링을 계속 교체를 하더라도 같은 장비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바이카트 홀더 리크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케이스가 아티스 피지오 신형이든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이든 둘 다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비에서 바이카트 홀더 리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 링넛의 데미지를 먹어서 노멀한 컨디션에서는 링넛이 오링을 똑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오래된 장비는 고정시켜주는 픽스되는 부분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오링이 이탈되면서 워터리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바이카트 홀더를 여다지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쪽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스프링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이것 좀 수리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홀더 자체를 아세이로 교체하지 않아도 되고 이 홀더암 자체만 따로 파트 트래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링넛을 푸신 상태고 뒤에 안에 있는 오링들도 다 푸시면 이 있는 홀더암 자체를 당기시면은 홀더암 커버만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홀더암 커버만 교체를 해주셔서 장비를 수리해 주시면 됩니다. 홀더 아세이 자체를 교체해 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다른 파트 트래커들을 통해서 각각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셔서 코스트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PC P1, P2, PU 펌프 또한 저희가 많이 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P1, P2, PU 펌프는 호환이 가능한 아세이로 나오고 PC 펌프는 P1, P2, PU 펌프랑은 호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분화를 시키면 이 기어 펌프 모터 자체는 모든 기어 펌프 모터가 같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하고, PC 펌프 헤드는 P1, P2, PU 펌프의 헤드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는 세분화되어서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펌프 모터 자체가 문제면 펌프 모터만 교체하시면 되고, 펌프 헤드의 문제이면 펌프 헤드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1번을 띄울 수도 있고 104번 알람을 띄울 수도 있는 PC 펌프의 모터나 헤드의 문제로 인해서 알람을 띄울 수가 있고, P1, P2, PU 펌프 마찬가지로 기어 펌프 모터랑 플로우 펌프 헤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P1, P2, PU 펌프는 헤드가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665번 알람 발생시킬 수도 있고 104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파트 트래커입니다. 이 펌프들의 헤드를 보았을 때 PC 펌프 헤드,
PU 펌프와 P1, P2 펌프 헤드 타입이고, 이 PU, P2, P1 펌프의 헤드는 호환이 가능하며 이 헤드들의 문제로 인해서 665번 알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기어 펌프 모터의 구동에 의해서 665 알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파트 트래커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 P1 펌프 헤드에 리크가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 헤드 자체를 교체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104번 알람이라든지 665번 알람을 14페이지라든지 플로우를 많이 땡기는 상황 속에서 665번 알람 발생시킬 수도 있어서, 기어 펌프 모터가 구동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헤드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으니 이 헤드만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모터가 문제일 때는 기어 펌프 모터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모터를 돌렸을 때 카본 같은 이런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흰색 라인 자체가 새거나 엄청 깨끗한데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은 노란색으로 변질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모터를, 뒤에 있는 기어 모터를 이렇게 돌리시면 인위적으로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PC 펌프 모터나 각각 펌프에 맞는 모터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모터를 돌려보시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의 모터랑 헤드가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에러에 맞게, 그리고 각 원인에 맞게 그 부품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수리하시는 부분들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교육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